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except라고 하는 건 뭐뭐를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는 생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건 없나? 이런 건 없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in our power, 우리 힘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해석할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제외하고. 이 말을 반대로 비틀어서 얘기하게 되면 생각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생각만큼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신념 때문에 데카르트가 그 이름도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를 만들어냈죠. 데카르트의 명제를 소개하고 나서 필자는 질문합니다. 이 명제가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생각만큼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명제를 반박하고 싶은 걸 거야. 필자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믿어졌는데 인간이 실제로는 통제력이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비동사 다음에 pp가 붙어서 수동태네요. 그 앞에 주어 it은 결론적으로 가주어고요. 수동태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결론적으로 진주어인데, 진주어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배치가 되죠. 화면 오른쪽에 쌤이 문장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수동태 동사 앞에 it 가주어, 뒤에 that 진주어,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이 초록색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빼도요. 원래 문장이 수동태니까 변형된 문장도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다만 원래 문장에서 주어는 이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과거형 was를 쓰되 초록색 동사에 따라서 이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was냐 were냐를 선택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 동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원형으로 바뀌고 그 앞에 to를 붙여서 부정사 처리가 돼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to 부정사로. 그렇게 해서 초록색 동사 접속사 다음에 참 주어가 앞에 문장으로 빠져나가도 뒤에는 수동태라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s 붙은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와도 was가 아니라 were로 나오면서 원래 문장에 있던 pp인 believed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수동태. indeed라고 하는 건 원래 문장에 있는 부사, 손대지 마시고, 다만 빨간색 동사 had를 원형 처리해서 to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to have,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자, 올라갑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야, 인간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누구라도 처럼 될 수가 있는데 셜록 홈즈처럼 될 수가 있어. 생각을 통제하니까. 다만 여러분은 뭐만 하기만 하면 돼?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기만 하면 돼. 편견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주어고 동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ed는 동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동사로 보는 순간 여기서 동사가 한 번, 동사가 두 번. 그러면 두 개의 동사를 이어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맞지만 여기까지 동사라고 보면 안 되니까 요때 ed라고 하는 건 pp로 보시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거지. 다만 분사구문을 과거분사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 문장이 수동태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분사구문이 pp를 가지고 수동태 분사구문일 때 사실 여기에 뭐가 있다가 생략되는 줄 아나? 비동사가 ing 형태로 있다가 생략이 되죠.
비동사와 PP가 만나서 수동태를 만들었다가 이 상태에서 B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드는데, 보통 비동사를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being이 되면 흔히 많이 생략되고 우리 눈에는 PP만 보이게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접주동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될지 애매할 때는 무조건 as 쓰시라고.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자, 이제 주어 동사. 원래 문장의 주어가 뭐였죠? you였죠. 동사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주어의 자리에는 you가 들어가고 얘가 동사가 될 때 과거형 동사 were가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unaffected라고 하는 pp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야 수동태가 될 테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가? 자,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합리적으로만 한다면 편견이나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라도 셜록 홈즈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발견함에 따라서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알아왔는데 이건 not the case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not하고 the case가 만나면요 항상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그럼 있는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영향받지 않고 편견과 감정에 의해서. 필자는 그랬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편견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의 문장, 그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 화살표 정리해놨나?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말로 편견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합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성뿐만 아니라 편견과 감정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올라갑니다. 문제는 뭐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하는 활동이고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처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거. 턴아웃 하게 되면 밝혀지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고, 그러면 인간의 뇌가 구조화된 방식 혹은 조직화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됐냐면, 뇌는요 의존하는 걸 좋아해요. 어디에 의존하는 걸 좋아하나? 비논리적 사고 패턴에. 이 얘기는 뇌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나오려면 in addition to를 쓰는 게 아니라 instead of를 쓰셔야 돼. 대신에 이성을 따르는 대신에, 이 얘기는 이성을 따르지 않고 비논리적 사고 패턴에 의존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안 왔나? 여러분 몰랐지?
이렇게 독자가 모를 법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연결사가 바로 인팩트라고. 사실은. 자, 인팩트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시험 볼 때 추측 안 됩니다.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쯤 어딘가의 인팩트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조심할 점. 좋아하다, 선호하다, 뭐뭐를 타동사, 프레퍼 다음에 목적어의 자리에 ing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쌤, 프레퍼는 투부정사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릴라잉이 아니라 투 릴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똑같습니다. 프레퍼가 투하고 만나서 프레퍼 투가 워낙 유명할 뿐이지 투부정사 대신에 ing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틀릴 건 없다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릴라잉이 나왔다고 이게 어법상 어색한데 탁 하고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가? 뇌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내려도 건전치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불리우냐면 인지적 편향이라고 불립니다. 인지적 편향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가장 유명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인지적 편향이 앞으로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